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제 2차 경선이 한창입니다. 1차 경선 관문뚫은 4강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4강 후보들의 1대1 주도권 토론회가 벌써 시작돼서 이틀 동안 열립니다. 오늘은 한동훈 후보 캠프 특보단장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김종혁 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단장님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이상해요? 예. 그 야구단?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역임한 언론계 선배시기도 하고요. 한동훈 캠프 특보단장 맡으신 거 제가 축하드려야 되는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예상은 했지만 한동훈 후보가 2차 경선 진출했어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4강 중에 1등은 누구였다. 이거 진짜 보안에 붙여져 있습니까? 네, 그게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그래요? 구조인 게요. 5개의 회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다 네. 보안 각서를 쓰고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한 군데서라도 뭐가 나오면 그 네. 회사들은 큰 공경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5개 회사 모두가 그 절대 보안을 지켰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알아보려고 노력 안 했겠습니까? 네. 어느 캠프에서는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5개 회사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당일날 그 현장에서 딱 3사람이 입회하에서 그걸 그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국장하고 그 실무자하고 타이프 치는 사람하고 해서 그 사람들 다 보안 그 서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끝나기도 전에 막 돌잖아요. 예. 발표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5개 회사가 와서 이거 점검하기도 전에 뭐 막 돌아요? 홍준표 후보가 뭐 30몇 프로 뭐 김문수 후보 저도 한 2가지 버전 받았어요. 네. 근데 예. 마지막이 웃긴 게 마지막이 나경원 후보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발표된 거 보면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맞는 건줄 그게 다 알고? 맞는 걸로 알았을 거예요. 아무리 부인을 해도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됐을 테니까 야, 절대 보안이다. 공작 정치를 참 심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좀 뭐 지금까지는 그게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냐 나경원이냐에서 안철수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저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예상을 네, 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무슨 그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서 워낙 이제 그 친윤 그 그룹 시위대 뭐 이런 쪽에서 목소리가 컸으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걸 보면은요. 아, 이제 계엄의 강과 탄핵의 바다를 넘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조사 자체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이거든요. 네. 이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나경원 후보는 대통령의 점지를 받아서 나오는 후보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뭐 대통령과 접촉도 했고 그다음에 관저 뭐 여러 시위에 나가서 길거리 시위를 했던 분인데 아주 냉정하게 그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이제 당내에서도 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계엄의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가 된 것이고 따라서 저절로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올라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탄핵 찬반으로 이렇게 구도를 짜잖아요. 이렇게 언론이. 그랬을 때 보면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4강 진출했으면 이른바 3대1 구도가 됐을 텐데 지금은 찬반이 이제 2대2 구도입니다. 이게 한동훈 후보한테 불리한 겁니까? 유리한 겁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그 유불리가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3대1로 공격을 당하면 약간 동정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떨어져 나가면 어쨌든 그 중도 보수 네. 표심은 다 한쪽으로 몰릴 것 아니냐라고 해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3명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러나 표가 몰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유리한 거고. 네네. 근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걸 보니까 네. 또 그 계산도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 그
탄핵에 찬성을 하고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흐름은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 그 흐름은 뭐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래요. 게 네. 구글하고 네이버에서 그 트렌드를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변호사들이 얘기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확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후원금 모금을 했잖아요. 네. 후원금 모금을 이재명 했는데 후보보다 빨랐다면서요. 빠른 정도가 아니고 예. 10시간 54분 11시간 만에 네. 29억 4천만 원을 다 예, 채웠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는 이 23시간 걸린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다들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소액 기부자가 대부분. 소액구제가 그렇죠. 3만 예, 예. 5천 명이니까 예, 예. 그리고 뭐 평균 액수는 8만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그 95%가 소액 그 기부자였으니까요. 네. 근데 나머지 후보들 홍 후보나 김문수 후보님 그 두 분들도 다 지금 현재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제가 알기에는 일주일쯤 됐는데 뭐 얼마 모였다는 얘기도 끝났다는 얘기는 고사하고 뭐 얼마 모였다는 얘기도 없어서 네. 경선 끝날 때까지 모을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아 이게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구나. 네. 그런 것들을 수치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1차 경선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100%였는데 2차 경선에서는 당심 50%, 그다음에 국민 50%, 이게 당심이 이제 50%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아마 이게 대선 후보 나올 때 조금 고민했던 시점이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과연 당심을 과연 다시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 부분을 뭐 회복이라 그럴까 상당 부분 얻어가고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이제 과거에 당 대표 선거를 할 때 작년 6월, 7월이었잖아요. 네. 7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1대 4였잖아요. 그때 네. 그 혼자였고 후보는 셋인데 왜 넷이냐? 그때 보면 원희룡 후보,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그때도 나왔었죠.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가 있었고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일심 논란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용산 쪽에서도 한동훈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대표 시키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공격들이 이어져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니까 63%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세 분 다 합쳐봤자 30몇 %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계엄 이후에 사실 이제 길거리 시위대가 아스팔트 시위대가 네. 휩쓸면서 굉장히 배신자며 뭐 이런 식으로 친중 좌파니 얼토당토하는 공격을 많이 당한 게 사실이에요. 한동훈 후보로서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신당을 찬당한다 그러고 정광훈 목사가 그 대선 출마? 대선 출마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 다 날려버리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이 야 이거 대통령이 알고 봤더니 우리 당을 그 막아주려는 게 아니었던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배신자가 누구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네. 굉장히 급속도로 여론이 바뀌고 있고 지금 이번 여론조사도 어떻게 돼 있냐면 당원 50% 일반 50%지만 네. 사실은 그 국민의힘 지지하거나 무당층인 사람들만 한 거예요. 네, 네. 역선택을 방지했으니까. 역선택 방지. 예.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어봐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는 우리 당원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당원들 50%라는 건 이거는 이제 ARS 조사하고 모바일로 연락을 하니까 뭐 70몇만 명에 대해서 쭉 다 갈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요. 지난번에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예. 예. 당 대표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도 뭐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야, 세 명이서 저 한 명을 뭐 제가 어떻게 50%를 넘어 우리가 셋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결선 투표를 할 테니까 우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하나 밀어줘서 그러면 쟤 절대 안 돼. 한동훈은 죽어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1차에서는 63%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 캠프에서는 뭐 이거 괜히 잘못 얘기하면 교만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그렇지만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2차 경선 변수는 오늘부터 진행된 이미 시작된 1대1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제
김문수 한동훈 지명했나요? 한동훈 홍준표, 홍준표 한동훈 네. 뭐 이런 식으로 지명을 해서 일단 오늘 토론 얘기부터 먼저 하죠.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토론을 했습니다. 4시부터 했죠.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시부터 거의 1시간 반 동안. 근데 정확히는 뭐 광고 시간 빼고 그러니까 1시간 15분 정도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정말 너무 재밌게 치열하게 진행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시청률도 그 방송사 되게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동접이 5만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1,000명이 유튜브로 보고 있었던 거고 나머지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시청률도 몇 퍼센트는 됐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최소한 몇십만 명 이상이 본 거겠죠. 어떤 점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혔습니까? 그 둘 다 네.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이쁨을 받던 사람인데 당신 배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한동훈 후보는 자통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래서 예. 정말로 뜨거운 토론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건 나라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와 국민이다? 예, 예. 나라와 국민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네. 어떤 경우든 제가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저 개인에 충성하라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문수 후보님은 나는 뭐 정광훈 대표 그 목사와 그렇게 별 관계가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그런 광경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댓글을 지금 보면 물론 댓글은 지지자들의 네. 어떤 그 반응인데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보니까 캠프에서 문자를 날렸더라고요. 네. 뭐 이 토론이 있으니까 많이 가서 응원해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 8대 2나 9대 1 뭐 네. 일방적이더라고요. 한동훈 후보가 예. 아, 그 그렇습니까? 댓글 일단 지지 댓글로 보면 그렇게 돼 있었고 아마 이제 뭐 우리 전 앵커님도 좀 이따 나중에 보시겠지만 가서 보면 그냥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한동훈 캠프 특보 단장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뭐 그렇죠. 한쪽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뭐 편견이 있습니다. 아, 예. 자, 근데 이제 내일은 저 한동훈, 홍준표. 아 빅매치죠. 예. 기대됩니다. 어떤 점에서 가장 충돌할 것 같아요? 아 글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 어. 후보 입장에서 예. 아니 그렇게 시해받지 않았냐? 그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아니냐? 근데 왜 나중에 그렇게 대통령과 그렇게 잘 하지 못했냐? 뭐 이런 쪽을 파고들지 않을까요? 그게요 두 분이 똑같아요. 오늘도 아, 그래요? 김문수 후보도 똑같은 그랬어요? 거 물어보셨다니까요. 예, 예, 뭐 시해받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한동훈 대표 대답은 네. 그 후보님 그 김 선배님 아니 도대체 그 공직이라는 게 무슨 한 개인의 저 시해물입니까? 무슨 혹은 저처럼 그렇게 잘못된 거 이렇게 지적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 얘기 똑같이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공직을 내가 공직 너 줬으니까 너 네. 나한테 개인에게 충성해. 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글쎄,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시혜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들을 뭐 얘기를 했고요. 네. 국가의 개인에 충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 문제 물어보면 아마 홍준표 후보님이 물어봐도 네.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올리는 영상 보면요. 한 후보 과자 먹는 모습,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일상이나 개인적 소회 얘기하는 영상들 이제 나옵니다. 뭐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행보인가요? 그 라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예. 라디오 방송인데 이제 출퇴근하면서 한 거 바로 찍어서 그냥 편안하게 네. 그냥 뭐 먹는 얘기, 자기 듣는 노래, 뭐 하루의 일과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저 오늘 너무 바빴어요. 네. 오늘 무슨 또 TV 토론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네. 제가 새우깡을 먹을 때는 저는 새우깡 좋아하는데요. 뭐 매운 것과 순한 맛을 섞어서 이렇게 먹고. 근데 그게 저도 사실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저희가 언론사에 입사해서는. 예.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그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가 이렇게 처음에는 몇백 명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그랬는데도 첫날 게
쭉 가더니 한 10만 명이 예. 되더라고요. 네네. 본 사람들이. 그 다음 날께 10몇만 명이 또 되고 그 다음 날께 35만 명. 오, 그래요? 그래갖고 뭐 이런 게 있으라고 싶을 정도로 막 급속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볼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래요? 댓글 같은 거 보면 다 젊은 층들이 35만 명이라는 사람이 보고 또 거기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아니 그거 왜 이렇게 보냐니까 그러네요. 나하고 둘이 대화하는 것 같다는 거야. 그걸 보고 있으면. 자, 아까 11시간 안에 29억 원 한도 이제 달성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캠프에서는 다소 고무적으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민심이 작용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한동훈 후보에게 뭘 바라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줍니까? 그거는요. 보여준 올린 글들 있잖아요. 그거 네. 절절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참 가슴이 찡했던 게 노 부부가 우리 해외 여행 가려고 적금 들게 있었는데 네. 이거 깨서 당신 이거 보냅니다. 네. 이런 거 고추 농사 짓고 있는 할아버지가 나 2달치 내 용돈 보냅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십시일반해서 보냅니다. 어떤 분은 제가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카드 비용이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나는 보내겠습니다라고 네. 해서 이걸 찍어서 보는데 진짜 잔고가 몇십만 원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던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똑같아요. 뭐라 그러냐면요. 네. 이 지긋지긋한 정치 좀 고쳐달라. 이 기득권 정치 좀 바꿔달라. 자기들끼리만 앉아갖고 기득권 잔치 벌이는 이 사람들 제발 좀 개혁해달라. 끝내달라. 예, 보수 정치 정말 좀 다르게 만들어달라. 이게 뭐냐 도대체. 네. 한평생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다라는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좋은 정치에 정말 목이 마르셨던 거예요. 제대로 된 정치, 좋은 정치, 공익을 앞세우고 헌신하려는 정치. 그게 아니었잖아요. 다 자기들의 이해관계, 이득 이런 것만 챙기려고 해왔던 것들을 제가 보니까 국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주머니에 십시일반 돈을 털어서 그래서 후원을 하시고 그것이 그런 정성이 쌓여서 10시간 54분 만에 네. 29억 4천만 원이 모금되는 그런 기적 같은 걸 만들어냈고 또 이분들이 내시는데 347 이렇게 쭉 얘기하더라고요. 347 34,700원 34만 7천 원 뭐 3,470원을 계속 넣으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봤더니 347 뭐죠? 347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AI 3대 강국, 예. 그다음에 국민소득 4만 불, 그다음에 중산층 70% 이게 한동훈 후보의 347 공약인데 네. 지지자들께서 34,700원 혹은 뭐 3,470원 그 얘기군요. 이런 걸 보내서 결국은 95%가 소액 10만 원 이하였고 전체 평균은 3만 5천 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평균 액수는 8만 원. 그렇군요. 뭐 이랬습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 가능성이 있는 걸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는데 이제는 출마할 경우에는 어차피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동훈 후보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는 네. 우리가 큰 대의 명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후보와 맞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들이 저의 지상의 목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어떤 것인지 다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좀 이상한 거는요. 저도 뭐 정치부 기자 오래 했지만 이런 이상한 현상이 있을 수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예요? 아니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은 사람을 계속 옆에서 그 사람 출마할 거니까 니들 빨리 단일화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도 있고 뭐 76세시잖아요 만으로. 그리고 또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뭐 나에게 가해질 여러 가지 뭐 억압 내지는 뭐 솔직히 뭐 좀 거친 얘기지만 이재명 후보와 맞서 싸워서 그분이 후보가 돼서 졌을 경우에 글쎄 편안한 노후가 가능할까요?
같은 당에 있는 비명계들을 공천 학살했던 그런 것과 그다음에 무슨 뭐 검찰이 통과시켰을 때 그 체포동의안 통과시킨 게 네. 자기 당 의원들이 검찰과 같이 짜고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공격을 하시는데 자기와 맞섰던 상대를 그냥 놔둘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한덕수 총리가 저는 출마 안 합니다. 그리고 다 관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네.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지는 겁니까?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놓고서 여기서 야 너 그거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에 대해서 네 입장을 밝혀라고 얘기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당의 기득권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이 되면 이거 뭐 영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피곤할 것 같다. 피곤할 것 같고 근데 우리 당 후보들이 되니까 다 그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덕수라도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의 패배주의, 이런 식의 기회주의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 합의부에 회부됐습니다. 지금의 어떤 속도로 보면 가급적 빨리 어떤 결론을 내려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솔직히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파기 자판을 해서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버려서 500만 원 이상 이렇게 100만 원 이상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면 솔직히 저희야 만세를 부르겠죠. 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폭동이 일어날 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네. 이제 무죄 이렇게 내리면 저희 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완전히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날개를 달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보면 선거의 대법원의 판결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보고 계시다 이거죠?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까? 그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저는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4대4 뭐 5대3으로 해서 기각될 거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게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너 민주당 편이야? 너 좌파야?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랑은 불편한 진실을 있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네. 자, 다음 주 화요일이면 국민의힘 2차 경선 통해서 2명 후보로 뭐 어느 한 명이 50% 얻지 못한다면 2명 후보로 이제 압축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 2명 누굽니까? 저희는 뭐 들어가는 거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또 한 분은 네. 뭐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중에 한 분이 될 거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오늘 아무튼 김문수 후보께서는 굉장히 그 토론에 있어서 그 점수를 많이 깎이셨어요. 지난번 첫 번째 토론에서는 제가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점수를 깎이셨잖아요. 그 무슨 뭐 키높이 구두가 어쩌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뭐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많이 깎이셨는데 내일 토론까지 봐야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내일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선방하실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질문 2개 더 드릴게요. 국민의힘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이재명 후보 이길 적임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끌고 나갈 지도자라면 그에 대해서 미래 비전과 집권 청사진 갖고 있어야 할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을 행복하게 할 어떤 비전, 어떤 집권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까?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정치 교체, 네. 그 다음에 세대 교체. 그래서 시대를 교체하자라는 그런 정치 슬로건을 걸고 있고요. 네. 그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AI 혁명 시대에 지금 네. 미국과 중국이 그 양 강국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반도체로 치고 나갔듯이 AI 3대 강국으로 부상하자라는 것과 네.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국민소득 4만 불을 이루고 중산층이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그래서 70%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자. 네, 네. 좌우 극단이 아닌 중산층들이 잘 살고 중산층들의 목소리, 중도층들의 목소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이것이 한동훈 대표의 꿈이고 네. 약속입니다. 뭐 연결되는 질문이지만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동훈 캠프 특보단장으로서 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 나아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를 딱 한 줄로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지금까지의 기득권 정치에 맡겨놓으시면요. 여야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시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 적임자가 한동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한동훈 캠프 특보단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